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중공업이 코스피의 새로운 주도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 특징을 정리하면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고 상승률 상위권에 속하고 시장이 어쩌다 우르르 무너져도 내릴 듯 하면서도 쉬엄쉬엄 다시 오르고 시장이 오르면 앞장서서 오르고 뭐 이런 겁니다. 22년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6개월간 삼성중공업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 표로 확인이 됩니다.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표 보시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YTD 수익률이라는 것은 1월 1일과 어제 종가를 계산한 겁니다. 시장은 마이너스 19.6% 망가졌는데 삼성중공업은 플러스 4.4%,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무려 24% 초과 수익입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5.6%, 시장 평균보다 6% 더 깨졌습니다. 이거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내릴 듯 안 내리고 꾸역꾸역 올랐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오를 듯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거 아닙니까? 해석하면.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하락 주도주입니다. 예. 어제는 그 사모펀드를 선봉으로 국내 기관들이 벌떼처럼 조선업종에 달려들었고요. 표 보시면은 조선주 기관 이 매매 동향입니다. 조선 3사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순매수 강도가 가장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외국인, 기관 전체를 분류한 다른 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하고 대우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입니다. 예. 현대대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별로 지금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방향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이외에 그러니까 어제의 용사들, 어제의 용사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른 표 한번 보시죠. 특히 외국인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신한지주 이런 거 어제의 용사들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보면 다른 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팔고 있잖아요. 저것들 팔아치우고 조선주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로 선수들이 노는 모습을 다시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대략 1년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25조 원 팔면서 놀았고 기관은 12조 원을 따라 팔기 놀이했습니다. 사는 만큼 팔 수 있고 파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대략 36조 원 물렸습니다. 삼성전자 팔아치우는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겠죠, 당연히.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주식은 삼성중공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희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크게 뭐 악화된다거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검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죠 그게? 벌써 한 1년 반 넘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하이닉스 그 이전에 하이닉스 영상 많이 올리다가 하이닉스 주가 역사적 고점이라고 이렇게 영상 제목을 그렇게 아마 달았던 것 같은데 그때 싹 팔아치우고 그 이전에는 삼성중공업 주가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하이닉스가 제 주력 종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4만 원대 마지막 싹 팔아치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크게 악화될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 이런 말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고요. 말씀드릴 정도가 아니고 여전히 삼성전자 수익률은 넘사벽이죠. 그야말로 지존입니다. 지존. 다른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익 많은 주식 사는 거 아닙니다.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아질 것 같은 그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전체 경기는 둔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로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저는 침체, 즉 리세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침체 여부는 아직 궁금하지를 않아서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둔화되는 거는 적어도 1, 2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1, 2년 지속된다는 것은 앞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이제 그 리뷰, 계속 점검을 해 나가는데 결국 한 1, 2년 정도 내년 말쯤 돼서 다시 한번 그때 기준으로 향후 경기 전망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말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경기 둔화를 선방할 수 있는 업종, 경기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 그 희망, 이 조선업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업종도 매우 중요한 산업군이죠. 이것도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면적이 4분의 3인데 바다에서는 배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선업종 자체가 한 15년 불황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그 불황이 이제 저절로 지나가는 중이었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고유한 그 경기 사이클이 회복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게 없더라도 내버려 두더라도 조선업종 경기는 회복되려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탄소전쟁, 이 기후전쟁이 격화되고요. 그 다음에 유크레인 전쟁으로 이 경기 회복 속도, 조선업종의 경기 회복입니다. 조선업종의 경기 회복.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오래 지속되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요약입니다. 이런 어떤 그 판단이 단기간에 변할 수는 없겠죠. 이게. 앞으로 수년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선업종은 한국이 압도적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조선업종이 세계 1등입니다. 중공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일본은 사갔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조선 3사. 왜냐하면 현대미포는 좀 그 중소형 선박 위주로 이제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령 뭐 바이오나 배터리나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는 질적으로 다르죠. 조선업종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우월. 이건 진짜 1등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배터리가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데 바이오는 뭐 1등 아니죠. 그러나 조선업종은 압도적 세계 1등입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는 이 반도체의 위상보다도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훨씬 더 낮다, 높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압도적 1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조선업종은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조선업종이 지금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2분기에 반짝 그 흑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으면. 그러다가 3분기, 4분기 다시 이제 적자 났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흑자 되겠죠. 다들 이제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는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23년 이후에는 흑자 규모가 어떻겠느냐? 그 대규모이지 않겠습니까? 수조 원대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죠. 이 과정은 지금 구체적으로 LNGC,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이미 한 것 같다 이건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 선종으로 확대되면서 무르익어 가는 거 아니냐. 이 시나리오로 이렇게 이제 상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가스 운반선 도대체 그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가령 2030년까지 도대체 수요가 새로운 신규 수요가 몇 층이나 될 것인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만든 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고심을 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기초로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저걸 바탕으로 LNG 분야, 그 글로벌 LNG 분야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거 처음에 했을 때는 왜 다시 올리는 거 하니 처음에 했을 때는 금년 말 선박 가격을 2억 3천만 불로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벌써 지금 2억 4천만 불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2억 4천만 불로 해서 다시 한번 돌려봤더니 결과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스 운반선 신규 수요는 LNG 시장의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그 수요, 그 다음에 기존 노후 선박 교체하는 수요, 그 다음에 러시아 특수,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요 세 가지가 다 독립된 그 변수들이기 때문에 총 수요는 다 합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예, 다 합하려고 이렇게 독립되는 걸로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LNG 시장 성장한다 그럴 때는 그 성장만 독립적으로 성장률을 적용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030년까지 한 1100척가량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수요니까 이거 한 75%를 한국 그 조선업이 차지한다. 그 중에 35% 정도 삼성중공업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그 LNG 분야 기술력이 삼성중공업이 현대나 대우보다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가스 운반선만으로 대략 129조 원 정도 수주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산수입니다. 산수. 네? 오늘의 수주는 내일의 매출이니까 결국 저게 매출로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가스 운반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순정도 계속 상당한 규모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그게 이슈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저렇게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슈가 아니잖아요. 예. 해양 플랜트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원자력 추진 선박도 있고 원자력을 응용한 에너지 공급 장치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부터는 이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어떻게 기업 변신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25년 말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가는 전부 다 레벨업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레벨업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삼성중공업 주식 사서 모으는 게 똑똑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